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고요.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지난주부터 읽기의 미래라는 주제로 읽기의 지평을 넓혀가는 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임미진 대표님은 두 번째 손님으로 지식 구독 서비스 플랫폼 롱블랙을 운영하는 타임앤코의 창업자입니다. 언론사에서 일하시다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일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은 또 어떻게 꾸려나가고 계신지 노하우와 비법을 들어보죠. 임미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임미진이라는 사람 책을 읽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대표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대표님은 대표님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아, 한 줄로요? 네. 이렇게 그건 너무 커피를 이렇게 어려운데? 한 줄. 기자 출신 스타트업 대표? 굉장히 드라이하고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좀 더 부장들이 이렇게 좀... 좋아할 것 같아. 중앙일간지 출신 네. 스타트업 대표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뭔가 네. 한 줄로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 좋습니다. 기자 출신 스타트업 대표보다 훨씬 낫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촉촉합니다. 저는 제가 기자로 일할 때 쓰는 기사들이 다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네. 같은 거지만. 그렇죠. 저희가 가끔 외국 기자들 만났을 때 이제 한국 기자들은 다른 기자 만나면 물어보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기사 뭐야? 라고 할 때 약간 이제 일본어 속어라 가지고 이제 방송용은 아닌데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데 외국 기자들은 그냥 What's your story?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는 이거 아티클이라고 안 하고 스토리라고 왜 그러지 했는데 기사가 이야기군요. 저는 약간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라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나 롱블랙을 통해서 하는 일은 같은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 롱블랙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분이 계실 테니까 롱블랙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사 이름은 타임앤코고 맞아요. 타임앤코가 운영하는 구독 서비스 플랫폼 이름이 롱블랙. 맞아요. 저희가 가끔 커피 마실 때 어디는 아메리카노라고 써있고 어디는 롱블랙이라고 써있는 그 롱블랙 맞는 거죠? 맞아요. 긴 까망? 예. 호주에서는 네. 우리가 아메리카노라고 부르는 그 커피랑 비슷하게 네. 이제 에스프레소를 숏블랙이라고 불러요. 에스프레소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은 걸 롱블랙이라고 하는데 네. 그 물 넣는 순서랑 그 다음에 물의 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롱블랙하고 에스프레소, 네. 아메리카노는. 그래서 저희가 그 롱블랙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제 공동 창업자이신 김종원 부대표님, 동아일보 출신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김종원 부대표님이 롱블랙 하는데 귀에 너무 착 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롱블랙이 커피 이름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적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롱블랙과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정도로 섬세한 사람이면 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이해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희가 긴 이야기, 롱, 네. 깊이 있게, 블랙, 프리미엄하게 전하고 싶어서 이름이 너무 잘 맞는다 생각했어요. 뭔가 텍스트 콘텐츠를 내보내고 그거를 이제 독자들이 구독을 해서 보는 서비스인데 기존 약간 텍스트 구독 서비스라는 게 한동안 좀 나오다가 이제 좀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롱블랙을 제외한 많은 이제 좀 실패 사례들이 좀 있는데 뭔가 한 끗이 달랐고 아메리카노와 롱블랙처럼 한 끗이 달랐고 그리고 좀 길다는 것도 좀 달랐고요. 롱블랙의 특징, 롱블랙 어떤 점에서 좀 다른 지식 구독 서비스였는지, 그 다음에 왜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셨는지 이것도 좀 설명 드릴까요? 처음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하루에 하나의 글을 발행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의 길이가 아마도 그동안 소개된 대부분의 글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긴, 책으로 치면 짧지만 아마 대부분의 책의 한 개 챕터를 가득 채울 정도로 좀 긴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긴 글을
쓴다는 것도 달랐고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날 나오는 하나의 글을 네. 그날만 읽게끔 했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오늘의 글을 놓치면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그걸 읽을 수가 없어.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맞아. 들거든요. 예. 그러면은 오늘 그거 안 보면 하루 지나면 그거 못 보면 이 구독 서비스니까 돈 내고 보는 건데 인터넷에 지금 볼 수 있는 글이 얼마나 많은데 돈까지 내고 구독 서비스를 보는 건데 심지어 그날 안 보면 못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데 네. 두 가지를 굉장히 그래서 신경 썼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서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드는 글을 써서 됐거든요. 네. 모든 글을 저희가 오리지널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글이 정말 좋다. 네. 오늘 반드시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글을 쓰려고 저희 콘텐츠 팀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오늘만 보세요 라고 하는 그 제안이 네. 그 시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너무 많은 글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혼란스럽잖아요. 네. 뭐를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이라는 건 마치 운동처럼 자꾸 미루고 싶거든요. 글 읽는 거랑 운동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으세요 라는 어떤 채근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자극? 너무 좋은데? 나 글 자꾸 미루게 됐는데 오늘 꼭 읽으라고 하네? 라고 해서 꼬박꼬박 읽게 되는 게 이제 저희 서비스의 매력으로 다가갔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읽기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님을 모신 이유 제일 큰 이유가 아마 이거겠죠. 사실 뭐 글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근데 글이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라면서 미디어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아주 양질의 양질의 텍스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한두 달 정도 구독을 하다가 이게 그때 안 읽고 이제 쌓여 있으면 이제 내가 좀 돈 내고 안 읽은 게 많은데 뭘 또 다음 달 거를 뭐 보겠나 하면서 안 했고 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하루에 한 편만 읽게 하는 그날만 봐야 되게 하는 이런 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히려 읽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런 발상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걸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같은 회사 계셨던 저희 부대표님, 네, 저희 부대표님 진짜 대단하신 게 동아일보에서 동아 비즈니스 리뷰, 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네. 그리고 본인 서점을 좀 창업하셨잖아요.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리디라는 리디북스. 전자책 가서 리디셀렉트라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시고 네. 또 저랑 같이 그 중앙일보의 신사업에서 또 구독 서비스를 하시고 네. 그래서 롱블랙이 5번째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창업을 하실 때 너무 잘 아셨던 건 사람들이 진짜 안 읽는다. 라는 걸 너무 아셨어요. 근데 본인은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네. 이런 지식 콘텐츠라고 말하는 그 깊이 있는 글들을 계속 읽어오시니까 이게 읽기만 읽으면 진짜 좋은 걸 아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걸 또 권하고 싶어 하세요. 네. 태생이 공유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좋은 글을 읽으면 계속 공유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읽게 만들고 싶은데 이메일을 보내도 문자를 보내도 안 읽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롱블랙 할 때 사실은 부대표님이 그런 많은 경험을 안 하셨으면 이걸 뺏어가자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부대표님이 그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안 읽어. 이거 그렇게 그냥 다 편하게 읽으라고 하면 안 읽어. 네. 아시니까 네. 그럼 이거 오늘 안 읽으면 못 읽게 해버리자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읽기에 대해서 롱블랙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그런 기본 가정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읽기가 아무리 재밌게 써도 재미없다. 다른 쇼츠 동영상 보는 것보다 재미없고 이거를 약간 운동 PT 하듯이 약간 몸에 좋은데 힘든 거 아니까 강제로 시켜야 된다. 맞아요. 그 점에 저는 사실은 우리 그 에디터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읽기는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네. 쓰기도 고통이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 고통 끝에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 뿐이잖아요.
저희가 약간 이런 거 읽기의 미래를 할 때 그 좀 잘못된 분들한테 여쭙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드물게 한 1000명에 1명 정도 읽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책만 읽으면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돼요. 막 이런 맞아. 네, 제 조카 같은 그런 사람이 드물게 있는데 정말 드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네.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저희도 저희 고객 중에 저희 롱블랙 피플이라고 불리는 독자들 중에서 네. 롱블랙을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는 그분들을 상정하고 서비스를 개선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은 읽는 게 하나도 안 힘든데 보통의 사람들은 읽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네. 8,000자에 전할 수 있는 글을 10,000자에 전하면 신뢰라고. 아, 긴 텍스트 롱폼 플랫폼을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느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보내는 글들은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장 밀도 있게 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건 속도감 있는 읽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 밀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중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요. 이게 또 문학이 아니잖아요. 네. 남픽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개가 느리네 라고 하면 나가버려요. 그렇죠. 정신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이게 물리적으로 나가지 않아도 정신이 이미 딴 데로 가 있거든요. 나갈 때도 이제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잘 해요. 좀 이따 읽어야겠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저는 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나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나는 읽기를 못하는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제가 우리 콘텐츠 팀하고 정말 노력하는 건 정말 가독성 높고 밀도 높게 술술 읽히는데 내가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읽기가 되게 좋네 라고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맡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람들에게 글이 이렇게 술술 잘 읽히는데 깊이도 있고 배웠네. 유튜브보다 시간도 정말 적게 들었는데 나 되게 많이 입체적으로 배우고 읽는 동안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 사실 그게 읽기에 진짜 좋은 점이잖아요. 네. 읽기가 훨씬 더 행간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끔 하는 행위라고 그쵸. 모든 연구자들이 말하잖아요. 네. 저도 사실 그래서 읽기를 좋아하거든요. 동영상 볼 때는 그냥 멍하게 보게 되죠.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읽다 보면 너무 많은 생각과 영감과 감정에 휩싸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저도 읽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데 문제는 읽는다는 건 모두에게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칫해서 글을 어렵게 쓰거나 늘어지게 써서 사람들이 오늘의 노트를 읽다가 포기했어 라고 하면 그 다음 날에 돌아오실까? 그 다음 날에 돌아오실까? 네. 그렇게 해서 읽기라는 습관을 잃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은 네.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죠. 읽지 않아요. 책을. 저희가 설득하고 싶은 건 저는 책을 읽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책은 너무 길잖아요. 네.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건 전 정말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못 읽겠으면 스마트폰에서 매일 롱블랙에 접속하시면 네. 저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쓴 가독성과 밀도가 높은 글이 있어요. 저희가 대화체로 술술 읽히게 썼어요. 그런데 밀도가 아주 높아서 읽고 나면 꽤 많은 걸 느끼고 배워가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롱블랙, 거죠. 네. 저희가 롱블랙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살짝 그래도 설명을 들었고, 근데 원래 대표님은 언론사에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실 창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언론사 틀 안에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왜 기존 언론사에서는 이걸 못할까? 사실은 언론사에서도 이 롱블랙의 전신이라고 할 만한 서비스를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셨었죠. 그러다가 그 팀을 만들고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된 과정,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롱블랙 이전에 서비스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아니, 지금도 너무 잘 네. 되고 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중앙일보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18년을 있었고 15년은 기자로, 네. 3년은 이제 신사업 팀장으로 있었고 네.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배운 모든 건 중앙일보에서 배운 거니까요. 그 신사업 팀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지식 구독 서비스라는 그런 서비스를 내놓은 셈이고요. 중앙일보의 자원을 가지고. 네. 그때 뭐 제가 그 팀을 만들 때 이야기를 좀 약간 감동적으로 전해 들었어요. 정말요? 이거를, 예. 뭐, 이렇게, 평기자가, 대표를 찾아가서, 이런 걸 하고 싶다. 지금 언론이 한계에 닥쳤고,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대표가, 그 열정에 공감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했고, 사내 공모를 했더니, 수많은 젊은 기자들이 손을 들고 그 팀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팀이 만들어졌다고. 이거 맞아요. 헛소문인가요? 아니요, 헛소문은 아닌데 약간 살짝만 디테일을 좀 잡자면 네. 제가 그때 찾아뵀던 분은 발행인이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또 제가 신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었던 게 저는 기자였기 때문에 네. 사업을 전혀 몰랐잖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그냥 콘텐츠적인 사명이었거든요. 그게 네. 뭐였냐라고 하면 그때 제가 이제 산업부에 소속돼서 일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네. 그 최근에 어떤 디지털 전환,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 이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 변화가 굉장히 급속해서 네. 우리가 그걸 따라잡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콘텐츠가 별로 없네? 지금 이게 되게 4차 산업혁명 말도 까마득한데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언론사들이 뭐 종이신문 만드는 언론사들은 발행 부수 그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고 내일 아침자 뭐 이런 개념 신경 쓰고 그러던 때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어떤 기사를 쓰다가 제가 약간 좀 커다란 화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콘텐츠가 필요한데 네. 제가 그걸 출판 시장을 봐도 없고 왜냐하면 출판 시장은 너무 느리잖아요. 네. 책 한 권이 나오는데 1, 2년이 걸리니까. 네. 그리고 기사는 충분히 깊이가 있지 않고. 네. 그래서 이걸 좀 언론사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팀을 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굉장히 전격적으로 팀을 꾸려주셨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나 이런 거 만들려고 해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후배들도 나 거기에 합류하고 싶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회사는 또 너무 그 좋은 지원을 해주셔서 그 말씀하셨던 그 구독 서비스를 만들고 3년 동안 키우다 보니 이제 가졌던 생각은 너무 좋은 토양이지만 이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좀 책임지고 빠르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창업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근데 네. 창업을 하고 많은 분들이 두렵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느끼게 된 게 네. 내가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구나. 사업가 체질이셨군요. 저는 몰랐는데 그랬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 그 창업을 할 때 이런 걸 이뤄야겠다. 뭐 한 3년 안에 뭘 해내겠다. 4년 안에 뭘 해내겠다. 이런 목표들은 좀 이루셨나요? 뭐 한 자평을 좀 들어볼까요? 4주년 자평? 4주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요.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왔지? 2년이 지나서 돌아오면 또 언제 이렇게 왔지라는 생각이 들고 매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데 네. 그런데 사실은 3년 뒤에는 매출이 얼마였으면 좋겠다고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는 네.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굉장히 계획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약간 몽상 같은 비전? 언젠가 제 상상 속에서는 어떤 섬 같은 곳인데 네.
어떤 이름 모를 섬에 막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와서 세상에 멋진 사람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그걸 우리가 리딩하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꿈 같은 상상은 창업 초기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곳이 되고 싶다. 네. 사람들에게 이곳이 전하는 이야기라면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곳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게끔 만드는 곳이니까 나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멋집니다. 그런 섬에서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그런 섬에 어울리는 노래. 그런가? 그런 네. 섬, 제가 지금 준비한 노래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예요. 네. 황가람님의 나는 반딧불. 맞아요. 근데 이 노래는 가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나는 네.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다라는 네네네. 벌레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나는 빛나니까 괜찮아라는 진짜 아름다운 가사죠. 네. 예, 근데 저 약간 제가 감성적이라서 좀 살짝 울컥하는데 제가 그 회사를 만들었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글을 파는 게 좋은 생각이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읽냐 요즘. 그래서 사실 저는 당시에 신문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으로도 사실은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좀 말리셨죠. 사업적으로 사실은 좋은 비전이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저희가 대표님 모신 이유도 그건데 다들 누가 글을 돈 주고 그걸 사서 보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내셨고 투자도 받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 얘기를 그러면은 나는 반딧불 들어본 다음에 맞아요. 아니 그걸 조금만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그때 약간 저희 부대표님이 진짜 용감한 분이고 저도 이제 약간 무대포라고 해야 되나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둘이 했던 생각은 아니, 망하면 어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게 이건데 왜 딴 거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고 약간 그때 했던 생각들이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약간 그래 뭐 사람들이 나를 별로 봐주건 어떠건 상관없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알겠습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지식 구독 서비스 플랫폼 롱블랙의 임미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읽기의 미래라는 주제로 읽기 첨단에 있는 네 분을 모시고 있고 그중 두 번째 게스트가 대표님이세요. 지금 저희 아까 반딧불 노래 듣기 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읽기 참 그러니까 이걸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말릴 정도잖아요. 맞아요. 읽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보는 그런 문화? 뭐 그런 행동이, 그런 활동이 될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읽기의 미래는 어떤가요? 저는 읽기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 저는 지금이 읽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을 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보다 안 읽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보다 심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그냥 막연한 어떤 반발감, 이런 건가요? 저는, 읽기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응당 스마트폰에 들어와야 되는 책이 아직 제대로 못 들어온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전자책들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은 아직 덜 디지털화됐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네, 왜냐면 생각해보면 음악이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죠. 들어왔죠. 그런데 앨범 단위로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곡이 쪼개져서 들어왔잖아요. 음원이 돼서 들어왔죠. 그렇죠. 만화책이 스마트폰에 들어왔죠. 웹툰이 됐죠. 그런데 책으로 들어오지 않고 회차별로 보는 웹툰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책만 이 서너 시간이 걸려도 다 읽기 힘든 이 기다란 IP를 이걸 그대로 스캔을 해서 읽으면 돼 라고 한 게 전자책 서비스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이 책을 집어들고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의 시간이 분절돼 있기 때문에. 아, 대표님이 보시는 읽기의 미래는 책의 미래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맞아요. 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지 않아도 네. 텍스트를 소비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만화책을 읽지 않는다고 만화를 안 읽고 있나요? 더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웹툰이라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형태와 최적화된 포맷의 콘텐츠. 네. 그걸 통해서 만화를 엄청 많이 소비하고 있잖아요. 네. 음악은 우리가 CD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는다고 음악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즐겁게 음악을 소비하고 있잖아요. 대표님이 보시는 읽기의 미래는 종이책, 단행본, 전자책 단행본 이런 형태는 아니고 뭔가 스마트폰과 결합을 해가지고 뭐 디지털된 텍스트를, 전자 텍스트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인데 뭐 지금의 뭐 숏폼 수준의 아주 짧은 그런 글은 아닐 것이고 롱블랙이 내보내는 한 8,000자, 원고지로는 네. 200자 원고지로는 한 40매 정도 되는 상당히 긴 글이죠. 네. 맞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읽기가 우리의 생각을 깊이 해주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다면 적어도 짧은 시간이지만 몰입하는 경험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길이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지만 그 길이가 우리가 완전히 분절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네. 너무나도 일상을 흔들 정도로 오랜 시간의 몰입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길이는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은요. 네. 짧은 동영상으로 정보를 입수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도 뭐 경제 동영상, 뭐 경제 분야, 뭐 이런 동영상, 뭐 이렇게 지식 전달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이 있고, 지난주에 모셨던 윤수영 대표님 같으면 그냥 읽기는 아마 굉장히 소수 일부 사람들만 읽을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동영상의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표님은 그거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거죠? 네, 전 달라요. 저는 왜냐하면 네. 제가 유저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 읽는 독자분들을 만나면요. 네. 저희를 정말 열심히 읽는 분이든 네. 아니면 읽고는 싶은데 엄두를 못 낸 분이든 네. 읽다가 시간이 없어서 나간 분이든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읽기는 나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나는 읽고 싶어 라고 모두가 말씀하세요. 내가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읽기가 도움이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다. 그리고 읽고 누군가 싶다. 자신이 읽게끔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윤수영 대표님이 하시는 독서 모임이 네. 인기를 끄는 이유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때 모두가 읽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럼 제가 여쭤봐요. 근데 왜 그렇게 읽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읽으면 좋다라고 세뇌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래. 자기가 읽으면 읽는 동안 자기가 얼마나 생각이 깊어지고 다양한 영감을 받는지를 자기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체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생각이 깊고 약간 깊이가 남다르다는 걸 좀 알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읽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거의 주장하고 믿고 있죠. 맞아요. 믿고 있고 내가 읽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하면서 이제 되묻게 되는 그런 지경이죠. 근데 그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읽기의 효능을 아는 건 일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못 읽지라고 하면 내 일상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렇지만 깊이도 있고 가독성도 좋은 그런 글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들이요. 네. 사실은 굉장히 들쭉날쭉한 퀄리티의 블로그 글들 네. 아니면 이런 전자책 근데 네. 끝까지 읽지는 못해. 모든 글들이 내가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글을 못 읽어서 그런가 아니면 글이 별로인 건가 썩 나한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 이런 경우가 사실 많긴 하죠. 지금 뭔가 스마트폰이 다음 세대 매체일 것이고 우리 환경일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동의를 하고 뭐 그거를 읽기가 올라탈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몰라도 왜 신념을 가지고 미디어 스타트업들이 나온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롱블랙보다 조금 앞서서 나왔던 스타트업들이 미디어 스타트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뭐 이런저런 실험을 했는데 뭐 지금에 와가지고 보면은
저는 여전히 롱블랙이 제일 눈에 들어오고 뭐 하루에 한 편만 보낸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미디어 스타트업들의 실험들을 보시면서 뭐가 아쉬웠다든가 이게 조금 그 실험을 보면서 나는 뭘 깨쳤다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다른 스타트업들의 실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일단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같은 사명을 가진 동료들이 네. 어떻게 보면 확장된 개념의 동료들이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누가 그 열쇠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가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화의 미래가 있을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네. 누가 만화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진짜 재미있는 만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요? 네. 영화의 미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야지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최고였어라는 영화를 만들어야지 영화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읽기의 미래는 지금 뭔가 언론계랑 출판계 사이에서 언론계도 지금 형태로는 안 있겠고 출판계도 지금 형태로 있진 않겠고 뭔가 그 사이에서 저희가 모르는 어떤 읽기 형태가 나오겠네요. 저는 지금의 환경에 딱 맞는 그런데 너무 재미도 있고 유익해. 네. 그렇게 해서 와 읽는다는 거 역시 이렇게 기쁜 일이었지? 라는 걸 깨우쳐 줄 수 있는 미디어가 있다면 그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최근에 서울국제도서전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해마다 흥행을 하고 있고 윤수영 대표님한테도 여쭤봤던 질문인데요. 뭐 텍스트 힙 이러면서 뭐 MZ세대들 사이에서 뭐 책을 읽는 게 굉장히 힙한 문화가 되는 것 같다. 트렌디해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봤어요. 저는 보면서 그런가? 뭐 이랬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읽기의 미래가 굉장히 희망차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사람들은 읽는 일이 멋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읽는 사람이 멋지다. 네. 읽는 일이 멋지다. 제가 저도 도서전에 저희가 출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스를 냈기 때문에 네. 5일 내내 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저희 롱블랙의 키링이 1000개 넘게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제가 오신 분들의 어떤 그 면면을 다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느낀 분위기는 이분들은 읽는다는 행위와 어우러진 정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분들이구나. 하지만 그분들이 책을 고집하진 않을 것이다. 더 나은 형태의 뭐 읽기 재료가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미디어가 나온다면은 기꺼이 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책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네. 그분들의 정서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롱블랙도 하반기에 책을 2권 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장을 하나하나 넘기는 이 경험은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빠져드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만약 스마트폰에서 그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누군가가 충분히 긴 글을 너무 잘 써서 매일매일 읽게끔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그 생활을 아주 편하게 이어가시면서 즐거워하실 것이다. 지금 왜 몇몇 애서가들이 뭐 책에서 나는 뭐 종이 냄새가 좋다, 뭐 책 꽂는 뭐 책을 뭐 이렇게 접는 뭐 그 형태가 좋다, 뭐 손에 잡히는 무게가 좋다,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뭐 LP판에 대한 향수 비스무리하게. 저는 그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책의 미래는 아마 그렇게 니치한 시장을 향해 가고 책을 굳이 사는 사람들은 저는 네. 이 종이 냄새, LP판 돌리는 그런 정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읽기의 미래가 사라질 것인가? 읽기는 스마트폰에서 명맥을 유지할 텐데 네. 다른 매체에 비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막 읽기의 미래를 태핑하는, 읽기의 미래를 이제 개척하는 미디어들이 나왔을 뿐이지 네. 그 미디어들이 잘 시장을 개척하기만 하면 지금 같은 바닥을 뚫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글 한 토막을 읽고 시작하는. 네. 마치 우리가 일하다가 심심해서 머리를 식히려고 웹툰을 보는 것처럼 머리를 식히려고 소설 한 토막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은 앞으로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설 길이도 스마트폰에 맞춰가지고 뭔가 지금 저희가 단편 소설, 장편 소설 이런 구분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그런 형식의 소설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도 않아요. 초단편 소설이 물론 득세할 수도 있는데요. 네. 웹툰은 그 하나하나의 그 회차들이 네. 독립돼 있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이 소설을 하나를 깊이 있게 보고 그 다음 편을 읽고 하는 그 습관을 누군가가 스마트폰에서 그야말로 스마트하게 네. 형성만 시키면 긴 콘텐츠를 마치 웹툰처럼 정주행하면서 읽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웹소설 시장에서 그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이 있고 뭐 성과를 거두는 방식들이 있는데 과금 체계라든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단행본 시장으로 퍼지고 웹소설이랑 소설이랑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고 제가 약간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읽기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기운도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운동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피트니스 시장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네.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함께 달리고 함께 독려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트레이너들도 너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운동이 나에게 좋은 걸 알아서 이렇게 함께 운동하고 누군가에게 배우면서 운동하느라고 돈을 쓰는데 네. 읽기가 나한테 좋은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만나는 모든 독자들이 나 더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시장이 커질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한때는 우리가 샐러드가 우리 몸에 좋은 걸 알지만 네. 10년 전만 해도 그쵸.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루 그쵸. 한 끼 이상을 샐러드로 먹잖아요. 네.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소비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배송받아 먹고 있어요. 맞아요. 무수분 찜 샐러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그렇군요.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소비하려고 노력하고 그 시장에서 누군가가 솔루션을 주면 지금 저희는 그 솔루션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롱블랙이 될 거예요. 이 타이밍에서 뭔가 네. 읽기의 미래 혹은 롱블랙과 관련이 있는 노래 한 곡.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제가 가지고 온 곡은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발음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지 않았는데 나는 사랑에 너무 쉽게 빠져. 네, 나는.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지식 구독 서비스 플랫폼 롱블랙의 임미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 모든 게스트한테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가 되게 바쁘지 않으세요? 네, 바빠요. 특히 제가 회사에 도착해서 네. 회사를 나가는 시간에는 저는 거의 페이퍼 워크라고 하는 그 노트북을 열어서 일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아, 그럼 계속 회의? 계속 회의? 그리고 회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면담? 계속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페이퍼워크는 이제 집에 가서 밤에 네,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밤에 아이 잠들고 나면 어머나. 11시 정도부터 하죠. 근데 그게 최근의 일과고, 네. 최근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우리 회사를 지탱하는 굉장히 많은 페이퍼워크, 그리고 실무들을 저희의 훌륭한 팀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저한테서 가져가 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롱블랙 초기에는 제가 롱블랙 노트를 이제 써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은 저희 롱블랙의 콘텐츠 팀이 너무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저는 이제 독자로서 롱블랙 노트를 너무 행복하게 읽거든요. 아, 대표님이 이제 경영 업무만 하시고 생산은 안 하시는 그런 건가요?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은 네. 거의 제가 꼭 도와줘야 되는 순간이 아니고서는 네. 콘텐츠를 거의 저희의 훌륭한 에디터들이 이제 쓰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굉장히 잘 잡아놨기 때문에 네. 지금의 롱블랙 노트는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초기보다 점점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럼 하루 일과가 11시부터 뭐 그래도 보내셔야 되는 메일 같은 게 있잖아요. 답장해야 되는 맞아요. 메일들. 아침 일찍 오면 네. 메일들만 이게 빠르게 확인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해야 되는 이제 외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하는 일들은 이제 제가 내려야 되는 결정을 위해서 각 팀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4분기의 이 개편과 관련해서 네. 프로덕트 팀과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돼? 그러면 이 프로덕트 팀이 가지고 온 어떤 근거들을 보면서 때로 이걸 결정하고 나면 이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이 다음에 이거 지금 콘텐츠와 관련해서 주요 결정들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오후 11시부터 페이퍼워크를 하면 몇 시에 주무시는데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신다. 근데 제가 잠이 많이 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장 잠을 적게 잤을 때는 네. 중앙일보에서 신사업 할 때, 신문사 신사업 할 때였는데 그때는 진짜 하루에 2시간, 3시간 밖에 못 잔 날이 너무 많았고 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잠이 오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적응했다는 건 일에도 적응하고 제 마음도 예전에는 정말 작은 거에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던 걸 이제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좀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잠 많이 자야 된대요.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네. 잠을 되게 최근에 막 늘린 게 제가 최근에는 그래도 6, 7시간 자거든요. 네. 늘린 게 주변에서 너무 저한테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너무 워닝을 많이 하시고 가끔 제가 그래서 막 깜빡깜빡 하거나 막 좀 어지럽거나 하면 드디어 큰일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서 좀 잠을 늘렸어요. 하루에 어떤 이제 뭐 중심이 될 만한 꼭 매일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계속 되풀이를 하는 어떤 의식이랄까 뭐 규칙이랄까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일상에서? 저는 되게 저한테 힘이 되는 의식이 하나 있긴 해요. 네. 제가 밤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 네. 제가 저희 아들이 있는데 네. 꽤 컸지만 같이 자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따로 자야 되는데도 사실은 제가 그 순간을 못 놓아서 같이 자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먼저 주로 잠들어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이렇게 누워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생각하고 잠들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가 아니라. 네, 내가 얼마나 오늘도 너무 행복했다. 너무 행복해. 약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나일론 신자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이제 성당을 훨씬 나가지는 않는 카톨릭 신자인데요. 네. 비록 제가 성당에 나가지 못하지만 늘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렇게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한 10년 이상?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제가 그 시간에 치유되고 있다는 걸 약간 물리적으로 느껴요. 저도 앞으로 할까 해요. 그렇게, 정말 네. 저는 왜냐면 제가 보통 뭐 어떨 땐 2시, 어떨 땐 3시에 당연히 잠에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피곤하고 막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이제 새벽에 눕는데 누워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걸 노력도 하지만 네. 또 찾다 보면 늘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갑자기 피로가 확 사라져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어떤 걸 느끼냐면 너무 행복해요 라고 했을 때 머리 끝까지 그리고 발끝까지 뭔가가 퍼져나가는 그 느낌을 받아요. 너무, 진짜로 너무 뭐가 퍼져나갈 거예요. 아마 좋은 그게 호르몬이. 뭘까요? 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옥시토신인지 뭐 그런 것들이. 내 피를 타고 뭔가가 좋은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너무 행복하게 잠이 들고 3시간을 자건 4시간을 자건 일어날 때 너무 개운해요. 요거는 따라 하려고요. 대표님 뭐 계획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개인 계획도 여쭤보고 싶고 롱블랙의 뭐 계획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걸 준비를 못했네.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없다. 롱블랙은 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롱블랙은 최근에 일본 진출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일본에서 1위 유료 구독 미디어인 뉴스픽스라는 네. 미디어가 있는데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일본의 굉장히 평판이 좋은 미디어인데요. 네. 거기에 한 2달 반 정도 전부터 롱블랙의 콘텐츠가 번역돼서 일주일에 한 개씩 나가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뉴욕타임즈랑 비슷한 수준으로 반응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제가 다음 주에 도쿄를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좀 더 이제 심화된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하나가 있고 네. 상하이에서도 또 손잡을 매체를 알아보고 좀 이야기 나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저희 롱블랙의 콘텐츠 팀이 네. 약간 저희 미디어 출신이지만 우리도 바깥에서 보면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뼈를 갈아서 네. 저희 콘텐츠를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한국 최고의 글들이다. 대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확인한 건 일본의 독자들이 저희 콘텐츠를 퍼나르고 댓글을 남기고 롱블랙의 이런 식의 서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라는 댓글을 남기고 네. 그걸 보고 나서 블로그에 롱블랙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뿌듯한 것은 좋은 글의 가치를 일본과 중국에서도 알아봐 주시는구나. 지금 중국을 저희가 또 태핑하는 건 중국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한 분께서 네. 롱블랙의 광팬이 되셔서 롱블랙을 반드시 중국에 알리고 싶다라고 나서 주셔가지고 협업 매체를 그분이 알아봐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롱블랙의 컨퍼런스에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막 추천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롱블랙은 있고요. 대표님 개인 계획도 짧게 들을까요? 제 개인 계획은 롱블랙이 그러니까 왜 일과 삶이 정말 없으시군요. 아니 일과 삶이 분리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제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것 정도로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 추천받을게요. 어떤 거 들을까요?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리쌍과 루시드 폴이 함께한 부서진 동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지식구독 서비스 플랫폼 롱블랙을 운영하는 타임앤코의 임미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마지막